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드린 게 며칠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정말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처럼 채용 박람회 가는 게 약간 취미인 그런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냥 여기에 오면 뭔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인사 담당자님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채용 박람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런 제가 이제 한전에 입사를 운 좋게 해서 채용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취준생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지 고민한 제 PPT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9월 20일 저희가 보여드린 채용 공고 보시고 어떤 기분이셨어요? 채용 공고에 보시면 모집 인원을 저희가 적시를 해놨는데 무려 600명의 채용 공고를 갖고 있죠. 6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른 외국계 사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보기 좀 드문 숫자라서 저희 채용팀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표정을 저는 이 장표가 나올 때 많이들 웃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공기관 PPT 같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했는데 반응이 좀 안 좋은데 전 이런 표정을 상상했을 거라고 지으셨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네, 600명이라는 채용 규모가 어떻게 보면 600명 뽑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채용 규모는 채용부, 기업의 채용부와 취업준비생들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보통 채용 공고를 내면 0명 모집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확한 숫자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에게 베일에 감싸져 있는 채용 규모를 좀 밝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 200명, 그리고 기타 직군, 송변전, 대전, IT, 토모, 건축, 통신까지 해서 400명의 기술 직군을 선발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채용 대졸 수준 공채의 대략적인 일정과 채용 인원을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9월 20일 날 공고를 다 확인하셨을 거고 10월 28일 날 직무능력검사 NCS라고 많이 부르는 그 시험을 보실 거고 11월 4일에서 11월 17일까지 직무 면접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영진 최종 면접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인원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200명, 송배전 335명, 통신 32명, 토목 5명, 건축 8명, IT 20명 해서 총 600명의 대졸 수준 공채 채용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고졸 혹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졸 수준 공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분들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시거나 저희가 인원이 워낙 많아서 교육원에 다 입소시키지 못해서 또 다음해 1월에 입사시키는 그 두 가지 입사일로 여러분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합동채용이랑 지역전문사원 제도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합동채용은 저희는 10월 28일 토요일에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는 한전 KPS랑 둘이서 10월 28일 합동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날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합동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강당에서 다 모여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날짜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저희가 중앙일보에서 갖고 온 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찍어두셨다가 다른 기업은 언제 시험 보지? 이렇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전문사원 제도이죠. 지난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공채 때는 지역전문사원의 송배전 직군, 즉 송변전과 대전 직군에 대해서만 적용시켰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사무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지역 전문 사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부에 근무하면 전화 받는 게 약간 일이기도 한데요. 예, 많이들 지역 전문 사원을 제가 이제 지원 자격이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지역 전문 사원 제도는 저희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와 또 그 지역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우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거나 졸업 예정이시면 안타깝게도 지역 전문 사원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을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내가 뭐 충청권에 있는 대학원을 갔다. 그래도 대학원도 적용시켜드리지 못하고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지역 전문 사원에 지원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즘 화두죠. 채용 화두가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2004년도부터 비스무름하게 진행을 해왔어요. 블라인드라는 이름을 걸진 않았지만 저희는 2004년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연령 제한도 폐지하고 쭉 해서 2015년도에는 NCS를 본격 도입을 하고 이 NCS를 도입한 후에 이제 2017년 하반기 키코 블라인드 채용은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사 지원서상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고요. 학교 쓰지 않고요. 학점 쓰지 않고요. 연령 쓰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를 드러내는 이메일 주소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 대학이다 그러면 채원 a.ac.kr 이렇게 쓰시면 자소서 보면서 면접관들이 얘는 어디 대학이 있구나 유추하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꼼수를 쓰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이메일도 기재하지 못하겠고요. 물론 지원서에는 자신의 학교를 쓰시면 안 되고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 할 때도 땡땡 대학교 동아리가 아닌 그냥 동아리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건국대가 여기 건국대잖아요. 건국대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냥 홍보대사 이렇게 쓰시도록 저희가 이제 학교명을 쓰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이번 하반기 때부터 면접 때 상의 유니폼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더 우대를 받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덜 우대를 받고 이런 걸 아예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고 또 구직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상의 유니폼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애초에 복장으로 차별하진 않았지만 더 이제 원천 봉쇄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졸공채, 대졸 수준공채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먼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직무 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직무 면접, 그리고 경영진 면접 이렇게 채용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졸 채용형 인턴, 고졸 공채라고 부르시는 고졸 채용형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졸은 서류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을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 고졸은 일반 특성화고 전형, 직무 능력 인턴 검사, 직무 면접, 그리고 경영진 면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대졸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대졸 수준 공채의 첫 번째 관문은 서류 전형이죠. 네, 저희가 사실 한전 서류 전형은 굉장히 정량적인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이분이 활동이 더 회사랑 잘 맞아서 얘가 좀 다른 스펙이 없더라도 얘는 붙고 난 떨어지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나는 분명히 자소를 진짜 잘 썼는데 쟤는 어학이 높다고 붙고 이런 좀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채용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알려주고 시작하는 서류 전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류 전형에서의 자격증 가점이나 어학 점수에 대해서 계량적인 이제 환산 점수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체험형 인턴을 하신 경우에는 5%에서 10% 가점을 드리고 비수도권 인재나 지역 본사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에서 각각 2%에서 3% 가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발명 특허대전 입상자에 대해서 금상을 받으신 분들은 서류 전형 아예 면제, 은상, 동상에 대해서는 10% 가점을 드립니다. 자격증 하나에 5점이니까 10%면 꽤 큰 거죠. 네. 그리고 요런 게 없다. 저도 없었거든요. 체험형 인턴도 하지 않았고 발명 특허대전도 없었고 지역인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알려드린 이러한 가점들을 좀 구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가점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한국어 카테고리, 한국사 카테고리, IT 계열 카테고리, 그리고 외국어 스피킹 카테고리 이렇게 4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당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신 경우 5점을 드리고 같은 카테고리에서 2개의 자격증이 있을 때는 똑같이 5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간 카테고리 하나를 취득했으면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무 능력 기반 자소서 항목이 총 3개로 변했잖아요. 원래는 4개였어요. 그리고 3개를 한 질문당 600자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소서를 꾸며놨습니다. 물론 전문 자격증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전문 자격증은 서류 전형 면제해드리고 다음 전형인 직무 능력 감사에서 5점의 가점을 드립니다. 네. 고졸을 서류 전형만 다니까 고졸을 서류 전형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고졸도 사무랑 이렇게 대졸이랑 똑같이 사무는 어떤 과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시고 통배전 직군에 대해서만 그 해당 분야의 전공자이시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시고 저희가 일반 전형이랑 특성화고 전형을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모든 분들이 응시 가능하세요. 내가 40살이다, 근데 고졸이다, 그래서 사회경험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응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전형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의 3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만 응시 가능하십니다. 약간 옛날에 수능 볼 때 그 일반 전형에 있고 학생부 전형이 있었잖아요. 고졸의 그 특성화고 전형,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학생부 전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 전형은 자기소개서로만 정성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특성화고 전형은 학업 성적 100점과 자격증 가점 최대 5점 그리고 자소서는 적부로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열별 자격증 가점이 있고 이렇게 학업 성적 100분위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시켜 드립니다. 이 작업은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작업해주신 엑셀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 스캔되어 있는 성적증명서를 일일이 비교한 후에 맞게 환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시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환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 채용 공고에 다 있으니까 찍어가셔도 좋고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채용 설명회를 20분 안에 해야 돼가지고 조금 지금부터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그 자소서를 일단 한전에 들어오시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전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써야 되는데 한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한전 쓸 때 되게 힘들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걸 갖고 왔는데 보통 생각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공감 안 네. 저는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가 갖고 와봤냐면 이거 약간 진부한 한전 소개 PPT에 있는 자료인 것 같기도 한데 한전이 대표 공기업이라는 그런 예시가 저희 채용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전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약간 형용사로 쓰실 만한 걸 제가 갖고 왔어요. 4가지를. 물론 2016년 12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은 포브스 선전 글로벌 전략에서 1위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한전이 13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면접 때 말씀하셔도 좋겠죠. 네. 그리고 이런 한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신문기사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아시는지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면 내가 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저런 큰 회사, 저희 회사가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또 제가 낙승물 효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크니까 신입사원들이 원하기만 하면 또 노력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1번 빛가람 국제전력 엑스포에 참석해서 이제 거기에 오시는 해외 기민들을 위하여 이제 의견했던 경험도 있고, 글로벌 챌린지 교육이라는 이제 해외 전력그룹사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참석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략 영어, 이거는 전략 언어 요 교육도 있어요. 저희가 해외 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특이한 언어 있잖아요. 베트남어, 인디어, 뭐 이런 언어들, 아랍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점심시간이나 회사 끝나고 이제 교육시켜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통번역 대학원 교육도 이제 원하시면 이제 회사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기회가 되시면 경험하실 수도 있고, 북러닝이라고 해서 또 책을 읽고 싶으면 누구든지 저희 북러닝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인하우스, 전화영어 이런 복리 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전에 대해서 어떻게 NCS를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NCS에 특별한 준비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NCS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일단 NCS를 캡코형 NCS로 바꾼 지는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상반기부터 한전형 NCS로 완전 탈바꿈을 해서 원래는 막 90문제 막 이랬는데 지금은 50문제로 문항수를 줄였고, 대신에 문제 길이를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들도 꽤 있고, 도표, 그리고 수리 영역,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이 5가지 영역을 한 영역 딱 10개 문제씩 출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50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65분 동안 푸시는 거고,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공통 영역 3개 외에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타 직구는 그 나머지 2개가 정보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한전 필기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술로 쓰는 필기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NCS로만 여러분 측정을 하고, 그 필기 전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은 3차 전형인 직무 면접에서 측정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공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는지는 3차 전형에 가셔서 말하는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의 전공을 사무 같은 경우는 크게 경영, 경제, 행정, 그리고 인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 행정, 인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영학과더라도 나는 인문 계열 질문을 받고 싶다 하면 인문 쪽 본인이 인문을 선택하시면 그 인문 질문을 면접 때 하실 거고, 송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이, 전기, 기사 수준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직무 면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인성검사를 직무능력 검사 시험에 편입시켰거든요. 그래서 편입시켰다기보다는 같은 날에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와 직무능력 검사 중에서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아무리 직무능력 검사 시험에서 잘 보셨더라도 이제 안타깝게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375분하고 50분 동안 잘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인성검사 푸실 동안 시간이 모자른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검사 빨리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업에 필기 전형을 떨어져 봤지만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졌는지 직능력 검사 때문에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싶지만 기업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성검사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빨리빨리 푸시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 전 문제는 절대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인성검사 푸시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CS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찍어 가셔가지고 LCS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요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찍으셨으면 이제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NCS 예시 문항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 거는 조직위의 능력을 평가하는 NCS 문제고, 오른쪽은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NCS 문제입니다. 캡코형 NCS라 그런지 전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문제에 K에너지 컨설팅 업체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문 자체를 한전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전형 NCS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NCS 지문을 어디서 공부하면 되냐라고 물으시면 첫 번째 원칙은 NCS 홈페이지에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NCS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 애니얼 리포트나 정기신문, 회사 홈페이지를 충분히 숙지하신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교과서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는 애니얼 리포트,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정기신문이나 굿모닝 캡코 같은 저희 회사 관련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2017년 입사한 합격한 사람들의 후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다 설명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눈으로 훑으시면 되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대외 활동은 안 했지만 자격증을 충실하게 해서 회사에 합격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NCS가 굉장히 취약점을 생각해서 NCS에 굉장히 주력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전기 기사 공부를 했고 또 전력 신문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스크랩까지 하면서 굉장히 한전에 대한 열의를 불태운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문인 전공 면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 면접은 직무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때는 답이 있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학교 때 얼마나 좀 잘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 단계고요. 2차 전형 때 저희가 필기시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술로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평가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면접 때 점수만 가지고 합격자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단계인 직무능력 검사 점수도 50%가 포함되니까 총 150점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면접이지만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기소개서는 꼭 숙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전공에 관련 문제일 거고요. 한 문제 정도는 자기소개서나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문제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한전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기업 소개, 기업 개요라는欄이 있어요. 그럼 가시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전력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송전선로, 변전소, 대전선로까지만 저희 거고, 변전 고객까지가 저희 거고, 발전은 전기를 발전하는 건 발전 자회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거를 안 보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지사가 많은 만큼 저희가 지금 해외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총 24개국에서 3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접 단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화하는 한국전력공사, 이게 이제 경영
짐들의 화두로 이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발전소, 송전, 배전, 가정 빌딩, 고용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장기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지만 점점 SG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회사, 빅데이터, IoT, AI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정규화 융합해서 조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회사,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새로운 변화는 한전의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로 있냐고 이렇게 약간 의문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총 107건의 신사업 추진과 어마어마한 투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한층 가까워지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전공 면접, 그러니까 직무 면접 때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송변점 혹은 토목직군들한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요거는 지원자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홍보대사 경험이 있다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을 홍보한다면 어떤 것을 홍보하겠느냐라고 면접관이 물었더니 이분은 본인이 한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다라고 이제 어필을 했고, 이분은 붙어서 지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좌우명 이런 것도 아주 가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경영진 면접이 남았죠. 경영진 면접은 절대로 전공 질문을 안 물어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 문제, 그리고 본인이 쓴 자소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리고 본인이 보셨던 인성 검사 결과지에 기반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요. 태도, 직업관, 매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경영진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덤조회나 신차 검사를 해서 최종 저희 회사 직원으로 이제 입사시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경영진 면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지원서 제출을 딱 누르면 다시는 못 돌아가요. 다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다 한글 혹은 스캔을 해두시든지 캡처를 해두셔서 지원서를 저장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면접 때랑 경영진 면접 때는 본인의 자소서 기반 질문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간에 쫓겨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는 꼭 숙지해둔다. 두 번째는 한전 관련 소식을 취업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만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원이 되고 나서 오히려 좀 안 보게 되는데 한전 관련된 소식들을 조금 보면 또 경영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면접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결같은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하지 않고 어떤 상황 판단 문제 있을 때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만 쭉 대면서 한결같은 답변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지체가 됐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나가서서 상담 부스에 제가 있을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쪽에서 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전협공사 채용계획을 마치겠고요.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